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문자 내용을 공유해주신 가지아 물결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자료를 통한 분석 영상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제 머릿속에 있는 소설입니다. 뇌피셜 영상이니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상도 내가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는 투자 판단 근거로 생각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가장 시발점, 가지아님의 문자 내용을 먼저 보면요, HLB 주식이 대여 체결이 되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대차 해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저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대차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매도 금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차익 공매도만 금지였나? 라고 제가 헷갈리게 된 거죠. 대차가 된다는 것은 보통은 대차를 한 다음에 매도를 치면은 그게 차익 공매도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게, 우리는 지금 무차익 공매도 금지니까 차입해서 공매도 치려는 건가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원래 한국은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원래 있던 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는 차입해서 매도 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의문점이 많이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 대차를 할까? 그 다음 이제 저의 생각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무차익 공매도, 차익 공매도 정리하면요, 원래 무차익 공매도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시적으로 뭐 골드만삭스라던가 다른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빈번히 이제 어겨가지고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금지한 것은 이제 공매도 금지이고요, 무차익, 차익 둘 다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 대차는 다른 목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은 해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해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무슨 해지냐?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에서 해지한다는 것은 매도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면은 굳이 왜 포지션을 두 개를 들고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이키드로 가져가면은 깔끔한 것을 굳이 왜 각각 들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또 생각을 하면서 사고에 이제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키드로 가져가는 게 어려워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네이키드로 가져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굳이 대여 체결로 해지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난 머리를 총알이 이제 뚫고 지나가듯이 이제 설마 하는 생각에 바로 이제 HTS를 키고서 종목별 투자자를 열었습니다. 수급을 이제 확인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요건데요. 역시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예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매도의 주체는 외국인 공매도가 이제 주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매도 잔고랑 그 외국인 수급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외국인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랑 좀 다르게 최근 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30일 빼고는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기간도 같이 매수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전에 이제 수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4만주, 만주, 6만주에서 이전이랑 다르죠. 굉장히 이제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굳이 대차를 해가지고 해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제가 그 종목별 투자자까지 확인하고서 이 영상을 찍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아님에게도 이제 문자 내용을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친절하게도 그 이전에는 텍스트만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대여 체결 내용도 이제 텍스트만 있었으면은 근거 자료도 뇌피셜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자 내용까지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근거 자료는 이제 팩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저의 생각들은 다 이제 제 뇌피셜인 거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은 대차를 최근에 했습니다. 11월 5일이니까 바로 했죠. 근데 공매도를 칠 수 없는데 왜 대차를 했지라는 생각에 들었고, 그러면은 공매도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공매도 목적이 아니면 뭔가? 그럼 해지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해지라면은 굳이 왜 대차로 할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량을 이제 매수를 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매도 포지션을 줄이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조심스럽게 최대한 이제 공매도 수량을 줄여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여 체결까지, 그러니까 대차까지 하면서 해지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던, 그래서 이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하면은 그냥 네이키드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매수해서 줄이면 되지. 왜 굳이 대차까지 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힘들다.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매도 투자자 입장을 생각하면서 수량이 작은 일반적인 개미 입장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냥 바로 매수 매도가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가 청산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은 자금이 이제 매우 커졌을 경우에는 진입가 청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보고 오면요, 지금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400만 주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만 주가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건데, 지금 HLB가 지금 주식 수가 지금 5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0%가 공매도의 물량입니다. 공매도 친 잔고가 10% 정도,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큰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숏커버링 할 때 숏 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중이라면 굉장히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내가 수익 중이라 해도 그 수익을 다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시 리버머 때도 그 월가의 고래들이 포지션 청산에 골머리를 겪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그 시대에 살아서 아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저작물들,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독일의 재벌이 이제 공매도 쳤다가 그 파산해서 이제 열차 뛰어내린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옛날에도 머니게임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도 머니게임이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둘 다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이제 밀려버리는 순간 자기가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청산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이제 날아가죠, 반대쪽으로.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클 경우에는 내가 청산한다, 진입한다, 그러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티가 나는 순간 그 하이에나 피라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 공매도인데 내가 전체 10%를 공매도 쳤는데 그거를 숏커버링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피냄새 맡은 애들, 돈 냄새 맡은 애들이 와서 그 물량 자기가 먼저 매수하겠죠. 그리고 물량을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는 게 숏 스퀴즈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장부상의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20% 아니면 50% 수익이었다 하더라도 청산하는 시점에 청산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장부상의 20%, 50% 수익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없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없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손실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포지션이 큰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줄여가면서도 대차로도 해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제 뇌피셜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왜 공매도 투자자들은 매수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리고 왜 포지션을 영끌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줄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아마도 요거는 진짜 완전 더 추측이죠. NDA 신청하면은 이제 학습 효과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HLB가 보나마나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DA 신청한다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신도 알 수 없지만은, 그거는 이제 NDA 신청 더 나중의 일이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NDA 신청을 하긴 하겠죠. 이번 달 12월 달 이번 연도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한다면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HLB 급등 사례들을 공부해 볼 때, 그 다음에 메이지온 같은 경우에도 동시효과 때 갑자기 그냥 그 시가총액이 몇 조짜리가 한 번에 동시효과 상한가를 갔었죠. 그 정도로 NDA 신청은 파급력이 센 건데, HLB는 이제 과거에도 급등 한번 하면은 멈추지 않고 굉장히 달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NDA 신청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제 굉장히 상승해서 손실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공매도 투자자들이 NDA 신청 일자를 알고서 그런다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음모론적인 좀 생각이고, 이제 공매도는 이제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제 먼저 앞서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청산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보여진 게 최근에 이제 순매수, 그 다음에 그 대차까지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요, 11월 3일 거까지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면요, 11월 3일에 공매도 잔고가 3만 주 정도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만 주가 줄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4만 주 정도 순매수했는데 대략 비슷하게 되어 있고, 제 이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랑 공매도 수급이랑 굉장히 똑같다라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여기 4일에도 조금 잔고가 줄었을 가능성 뭐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5일에는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 5만 주, 6만 주 정도 그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오랜만에 제 뇌피셜을 제 1, 2장에 쓸 것을 이제 영상으로 공유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